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송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고난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힘겹게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에게까지 외면받은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을 하다가 한 이웃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의 인연을 통해 동네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다시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송명희입니다. 74세 나이에 접어든 저는 이제 인생의 굴곡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감정과 경험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든 일들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찾게 된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약하셔서 거의 일을 하지 못하셨고 어머니가 그 대신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늘 배고팠고 다른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지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깨끗한 도시락을 싸올 때 저는 밥에 김치 한 조각을 싸갈 뿐이었죠. 친구들은 종종 도시락을 나눠주면서도 너희 집은 왜 그렇게 가난하니? 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어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았고 그럼에도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 있는 일은 제 나이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고 우리 가족이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공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내 손이 거칠어지고 피부가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고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지만 이미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은 고인이 된 내 남편입니다. 남편은 나보다 2살이 많았고 그 역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였지만
함께 고생하며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명희 씨,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엔 꼭 행복해질 거예요. 내가 당신 옆에서 도울게요.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정말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아주 작고 낡았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둘이서 힘을 합쳐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기에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했고, 저 역시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작은 분식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자영업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꿈꿨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를 꾸리고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저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그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딸도 태어났고 우리는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가게 일로 바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우리는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손님들의 주문을 처리했고 나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서빙을 했습니다. 가게는 점차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조금씩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람을 느꼈고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그는 항상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건강이 악화된 것이었죠.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그가 이미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그 상실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자식들이 있었기에 그 슬픔을 억누르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는 다시 힘을 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고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제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직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큰아들은 가끔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딸은 저와 함께 식사도 하며 제 옆에 있어 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심과 애정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하며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저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듯 했고,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며 저에게서 점차 멀어졌습니다. 딸 역시 결혼 후 자신의 가정에 집중하게 되면서 저와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그들이 그저 바쁘고 각자의 삶을 사느라 그러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무관심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고 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요. 나중에 한번 들릴게요. 그 말은 차갑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저는 자식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에게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이제 혼자 잘 지내셔야죠. 그 말은 나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기대는 서서히 사라졌고,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고, 텅 빈 집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며 점점 자식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런데 너 언제 한번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그러나 딸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도 애 키우고 가정 돌보느라 바빠요. 엄마도 이제 스스로 챙겨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식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저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독에 빠져들었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남아있을 때면 남편이 떠오르고 자식들이 떠오르며 그리움과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텅 빈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저를 챙기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다시 연락해 주리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마저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정막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가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사진을 보며 저는 그리움에 사무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식들마저도 나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그저 혼자 버텨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그마저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 텅 빈 집안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자식들이 온 것일까 기대하며 문을 열어봤지만 그들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이 쌓여갔고 저는 더 이상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안을 정리하던 중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커피포트와 그릇 몇 개, 그리고 한동안 쓰지 않은 작은 주방용품들이었죠. 쓸모는 없지만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 글을 올렸습니다.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물건 사진을 올렸고 며칠 후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사는 중년 여성이었고 물건을 가지러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물건을 건네주며 우리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저도 근처에 사는데 혼자 지내는 게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녀는 물건을 받으면서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니 이렇게 누군가와 나누는 작은 대화조차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료 나눔을 계기로 알게 된 이웃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여인과의 작은 만남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라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기회가 반가워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처음엔 가벼웠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자식들을 키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요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며 저에게 공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저 또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대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점점 더 그녀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수키 씨, 우리 동네 이웃들이랑 가끔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같이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조금 두려웠지만 그녀의 권유에 따라 동네 모임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낸 저에게는 그 모임이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처음 참석한 동네 모임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수키 씨, 우리랑 자주 어울려요. 혼자 계셨다니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들은 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고 그 말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는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고 그들의 위로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풀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모임에 자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고 그들과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식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은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고 대부분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으며 각자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통점 덕분에 더욱 친해졌고 점점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금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버린 빈자리는 그들이 채워주었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저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고, 때로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반찬을 나누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아침이면 서로에게 안부를 물으며 시작하는 하루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 중 한 분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오며 수키 씨, 혼자 지내신다니 이렇게 김치 좀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홀로 외로움을 견뎌왔던 저에게 그들의 관심과 배려는 너무나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제게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저 역시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상처는 점차 잊혀졌고, 이웃들이 주는 따뜻함이 저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웃들과 가까워진 후로 저는 그들과 함께 특별한 날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동네 모임에서 생일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웃들은 작은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놀라면서도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웃들은 작은 케이크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받는 생일 축하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받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지냈던 제가 이렇게 이웃들로부터 따뜻한 마음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들은 수키 씨, 이제 저희와 함께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해 외롭던 나날들이 생각났지만 그 순간 저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그날의 생일 파티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웃들과 더욱 친해지면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더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중 한 분이 텃밭을 가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고추, 여러 가지 채소들을 심고 함께 돌보자는 것이었죠. 그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고, 저 역시 오랜만에 뭔가를 가꾼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텃밭에 모여 물을 주고 상추를 따고 고추를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죠. 남편과 자식들이 떠난 후 느꼈던 공허함을 이 텃밭이 조금씩 메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들이 모두 외국으로 떠나버린 후 혼자 지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다시금 떠올렸지만 동시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텃밭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삶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웃들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어 주었고,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외로웠던 제 삶의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저는 다시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를 처음 이 모임에 초대해준 여인과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차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너무나 깊었지만 이웃들이 주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그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시 저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저를 외면한 것은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삶 속에서 나를 돌볼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웃들은 제게 자식들이 주지 못한 따뜻함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그들의 존재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외로움 속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일상이 제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처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손을 내밀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웃들과 함께 다시 삶의 기쁨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인연을 만나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